근데 어찌됐든 또 이제 대통령이 대책 마련도 지시를 했고 부랴부랴 지금 정부에서 대책을 내놨거든요. 예. 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이 제시가 됐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이게 먹힐 것인지 안 먹힐 것인지요. 이제 대책이라고 내놓은 내용들을 보면 네. 이 사실은 그동안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꾸준히 추진을 하고 또 이 노력을 해왔던 그런 정책들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오늘의 굉장히 중요한 토픽이 되고 있는 이 타작물 재배, 사전 조정, 네. 또 뭐 생산 기반 조정, 뭐 이런 등등의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직불금을 뭐 5조까지 누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공약이었죠. 현재보다 2배 이상 늘리는 예, 거죠. 그렇게 그러면? 뭐 해주면 좋죠. 좋은데 그걸 2027년에 까지 2027년에 하겠다고 그래서 정부 마지막 해인데 그때 무슨 힘으로 그걸 이제 그렇게 구현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도 제가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뭐 전반적으로 이 쉬운 길을 두고 왜 빙빙 돌아서 어려운 길을 가는지 저는 윤석열 정부의 여러 가지 지금 이 농촌 정책에 대한 이 상황을 보면서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리를 조금 해보자면 깔끔하게 네. 그냥 의무조항 하나 두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안을 한번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정부 안을 내놓은 대안을 보면 이제 정부가 농업 직불금 예산을 2027년까지 2배 수준 그러니까 5조 원으로 확대하겠다는 안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전략작물 직불제에 대한 시행을 둔 부분이 있어요. 강은미 의원께서는 정부의 대안을 어떻게 좀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략 작물 직불제보다는 네. 실제로 쌀에 대해서 과잉 생산이 될 때 시장 격리를 의무적으로 하고 그리고 어떤 작물이든 간에 이제 타 작물을 재배할 때 그 차액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이 훨씬 더 농가 소득을 위해서나 이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쌀값 80kg당 20만 원 수준으로 이제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한때는 22만 원까지 올라 있었고 실제로 농민들이 20년 동안 줄기차게 주장한 것은 밥 한 공기가 300원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냐. 그게 24만 원이거든요. 24만원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못 미치는 거여서 이것도 좀 너무 미흡한 내용이다 싶은데 다만 이제 저는 결국은 정말 농민들을 위해서 무언가 필요하다고 하고 이제 농민들의 반발이 너무 심하니까 궁여지책으로 막 급하게 내놓은 정책이에요. 근데 이런 정책이라도 내놔서 다행이지만 굉장히 미흡하다는 거하고 또 한 가지는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 전체 예산 중에서 그 농민 지원 예산이 3% 미만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실제로 5% 정도는 돼야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작물을 하냐에 따라서 서로 다툼이 없을 텐데 지금은 너무 작은 예산이다 보니까 직역 간에도 약간 다툼이 있는 것 같은데 쌀 전업농과 다른 일반 농민들하고도 전체적으로 좀 그 농산물과 관련된 예산을 좀 높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끼 한 공기가 약 100g 정도로 봅니다. 네. 그러면 이제 현재 가격으로 보면 한 200원 정도.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끼에 200원 먹는 거예요. 네. 이제 실은 이제 200원도 안 되죠. 현재 지금 작년에 18만 6천 원까지 떨어졌으니까 이 한 공기 가격이 186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그러니까 하루에 세 공기를 다 먹는다 하더라도 600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커피 한 잔에 얼마 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우리는 쌀을 뭐 거의 뭐 큰 부담 없이 먹고 있다, 밥을.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되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쌀을 지켜야 되는지 저는 이제 제가 농림부 장관을 할 때도 늘 강조를 했습니다만 문재인 정부 초대 예. 농림부 장관이셨어요? 두 번째. 두 번째. 예. 죄송합니다. 쌀과 우리 한우는 소위 말하자면 우리 민족의 영혼이 깃든 작목입니다. 말하자면 식량 무기화라는 그런 측면에서도 보호를 해야 되지만 정말 우리 국민들의 이 정서를 지켜나가는데도 반드시 지켜야 될 그런 품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바로 그런 점 때문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무리를 하더라도 쌀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좀 코로나 이후에 뭐 식량 무기화 문제가 요즘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점을 넘어서는 의미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건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적어도 이 소위 소울 품목이라고 말하죠.
그런 품목에 대해서는 소울푸드에 대해서는 다 지켜갑니다. 굉장한 무리를 해서도 지켜가거든요. 우리가 지금 쌀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냐면 쌀 관세는 153%입니다. 네. 자유무역이 아니고. 그래서 외국쌀이 들어오기가 힘든 구조죠. 그 대신에 우리가 40만 톤 정도를 의무 매입을 해줍니다. 외국쌀을. 물론 가공용으로 대부분 씁니다만은. 그럴 만큼 희생을 각오하고 우리가 쌀을 지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무 매입 조항도 반드시 필요한 거죠. 이제 쌀을 지키기 위해서는. 소울푸드기 때문에 쌀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제 다른 입장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자 하면 그럼 다른 장목들이나 다른 품목에서도 그럼 우리는 왜 안 지켜주냐라고 말을 한다면 어떻게 좀 반론을 하시겠어요? 그래서 다른 장목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하죠. 지금 이 쌀을 1년에 우리가 이제 전 국민들이 평균적으로 56.9kg를 우리가 소비를 합니다. 밀가루는 작년 말에 38kg까지 늘어났어요. 네. 근데 밀가루의 자급률은 1%가 채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밀가루도 지켜야 합니다. 그 지키기 위해서 바로 말씀드렸던 타작목 재배 그런 제도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이 그 되는 제도를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 이제 네. 강은 의원님이 그건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십시오. 네. 근데 다른 작물을 왜 쌀 대신 다른 작물을 안 짓고 있는 건지 농민들이 그 이야기부터 좀 해주시면 좋을 듯 싶어요. 이제 실은 그 농민들이 계속 주장하는 것은 필수 농산물이라고 해서 예. 가령 우리가 고춧가루 또 양파, 마늘 등등 해가지고 중요한 농산물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실제로 흉작이 들면 바로 무관세로 막 대량으로 들어오는 막 이런 그러니까 네. 물가에도 굉장히 영향이 미치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국가 수매 방식이든 다양한 방식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대부분 식량 자급률이 90% 이상이고 100% 넘는 나라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50%에 훨씬 못 미치고 그리고 정말 이제 주곡만 보자고 하면 정말 지금 정말 자급이 되는 거죠. 자급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정말 부족한데 앞으로 이제 기후위기가 정말 심각해지면서 기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한 번 농사를 짓지 않는 땅을 다시 농사 짓게 하는 건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이제 그 논농사 하는 곳이 탄소 흡수원이기도 하고 뭐 그 홍수하고 가뭄을 예방해 주는 등 이제 기본적으로 식량의 역할도 하지만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공익적인 그런 부분에서도 가치를 인정해 줘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많은 돈이 아니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다른 농산물과 관련해서도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뭐 그 농기구나 이런 것들을 다 해외에 수입하고 이러다 보니 기본적으로 농사와 관련돼서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농산물은 대부분 저가로 유지하는 방식으로 정부가 정책을 썼기 때문에 실제로 다른 작물로 전환하더라도 그 작물의 경쟁력을 가져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타 작물로 전환해 주더라도 네. 차액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필요하다. 그게 이렇게 해서 타작물 이제 타작물 지원 네. 의무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쌀 농사가 상대적으로 쉽고 기계화도 돼 있고 또 사주기까지 하니 농민들 입장에서는 쌀 농사 안 지을 이유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것들이 공급 과잉으로 좀 나타나는 거고. 쌀보다 더 이제 소득이 높은 장목도 있긴 한데 네, 그거는 너무 힘들지 이 않습니까? 농작업의 이제 용이성도 있고요. 네. 또 우리 농촌 구조를 보면 현재 어느 지역이든지 뭐 50% 이상 노인들이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실제 마을에 들어가면 거의 대부분이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이제 농촌을 지키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농작업이 용이한 쌀 농사가 선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저간의 이 사정이죠. 현장적인 네. 저 불가피성이 있는 거죠. 자, 근데 다른 작물들도 네. 실제로 이제 그 뭐 60대 미만으로 해서는 원예 작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그 원예 작물도 수익이 내지가 그렇게 뭐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네. 투자 비용이 정말 원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이제 다른 작물을 하면 충분히 수익이 나는데 그걸 잘 안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거는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서 어쨌든 다양한 방식으로 농업에 유익한 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어떻게 이 기본적으로 이 농토를 유지하면서 국민의 안정적인 그 먹거리를 제공할 것인지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인 정책은 필요하다. 그 일환 중에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뭐 이 자리에 오늘 또 이제 농민분도 한번 모셨으면 좋았을 텐데 또 농민들도 의견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번에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농민들의 목소리는 좀 갈렸던 듯 싶어요. 어떤 의견들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뭐 저희 지역이 이제 농촌 지역구고 네. 전형적인 농촌이기 때문에 뭐 비교적 농민들의 이 분위기는 제가 잘 파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일부 뭐 반대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호남 농민들은 네. 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던 단체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그 단체들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러나 전체적인 또 주요 단체들은 대부분 양곡관리법 반드시 개정해서 의무 정부의 의무 규정 네.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전반적인 의견이었다. 또 주류 또 많은 네. 주도적인 의견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반대 의견을 주는 분들은 왜 그런 건가요? 농업인들 중에서도 이제 반대 의견은 우리가 기대 못 미쳐서 그런 거겠죠, 아무래도. 양이 아까 제가 많아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전체 예산 중에서 농업인에게 투자하는 예산이 작은 편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농민에게 가면 상대적으로 또 박탈된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혹시나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농업에서 쌀농사하고 양대축이 이제 축산인데 축산과 관련해서도 조금 지원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는 우리 전체 예산 중에서 농업 예산을 좀 더 높이면서 이렇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뭐 직역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지원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